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네번째 기사 1593년 영만력 21년 상이 공아로 옮기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다섯번째 기사 상이 백성루에 가서 유원회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해 멀리까지 와서 수고합니다. 기전 근처가 이미 분탕되고 패전한 나머지 소홀히 대한 일이 있을 것이니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원회가 말하기를 거주민이 흩어지고 잔패가 극심하니 마음이 아프고 보기에 참담하여 눈물이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자 백성들도 방성 통곡하였습니다. 내가 유홍을 만나서 충분히 분부 조치하였으나 반탕된 나머지 손댈 곳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만일 황은이 아니었다면 이나마 어찌 보존했겠습니까? 백분지 1이나마 보존하는 것은 황은 아니면 없습니다 하니 원회가 말하기를 귀국의 일은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송녀와 더불어 말을 해보니 그도 근심하는 모습을 지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외적이 아직도 부산에 머물러 있는데 그 간사한 업무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산을 떼어치고 계패를 세웠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니 원회가 말하기를 귀국의 여지 승남을 보니 부산은 실제로 귀국의 남단에 위치한 요지일 뿐더러 대마도의 적세가 바다를 건너서 거주할 수는 없으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운남에 있으므로 이 외적의 정상을 익히 압니다. 외적은 항상 이와 같은 말을 조작하여 사람들을 의혹시켰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왜 너의 간사한 정상을 대인이 통촉하니 감사합니다. 경락 대인에게도 이런 뜻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양산, 부산, 동래 등지에 외적들이 쫙 깔렸으니 그 간악한 음모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붕을 올리고 밭을 갈면서 오래 머무를 계책을 꾸미고 있으니 중국 군사가 진격하지 않으면 조선의 수치를 씻을 길이 없을까 싶습니다. 밤낮으로 통탄하면서 오직 황은과 대인의 힘만 믿을 뿐입니다. 하였다. 원회가 말하기를 귀국이 왕경을 지키려면 먼저 조령을 수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중에서 만일 걸출한 자가 있어 조령의 요해지임을 알고 먼저 이 영을 점거하여 중국 군사를 방어하면 제지하기가 극히 어려우니 속히 유능한 제신을 파견하여 요해지를 골라 관을 설치하고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경락대인도 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하나 우리나라는 수호할 계책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기로가 매우 많아 수비가 어려우니 대인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자 원회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조령은 대루라고 하니 당연히 대총병에 이에 주둔시켜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진천과 목천 등의 소로에도 편장을 파견하여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조령은 본디 천험의 요새지인데 신총병이 이곳을 지키지 않고 물러나 충주의 원야에서 맞붙어 싸웠으니 이는 매우 큰 실책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연해의 각 참은 양맥을 수확하여 백성들이 의뢰할 수 있었지만 왕경은 잔패가 너무 심하고 기근도 심하여 그 참혹한 모습은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외적들은 천조의 조총과 장창이 두렵다고 한다 하니 귀국도 배워야 합니다. 만일 대성에서 외적이 귀국의 인면을 포로로 하여 총통을 조작하였다고 하니 귀국도 이 묘수를 배우면 반드시 잘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귀환하면 귀국은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니 속히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유정과 오유충도 각각
5천 명의 병력으로 영외에 주둔하면서 방어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귀국은 고구려 때부터 강국이라 일컬어졌는데 근래에 와서 선비와 서민이 농사 독세에만 치중한 탓으로 이와 같은 별난을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천조는 귀국을 금구무결한 국가로 삼으려고 하는데 귀국은 이를 알고 있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부사는 조령과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아 만일 적이 다시 날뛰면 회복한 영토도 잃게 될까 싶습니다. 하고 이어서 동국 통감을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전사를 보아도 부사는 조령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적이 거의 철수하였으니 반드시 다시는 감히 날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달예가 끝나자 원외가 말하기를 내가 왕경을 보니 풍경도 아름답지만 풍수도 좋으니 문인 지휘자가 여기에서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다만 동쪽 변방이 너무 허하니 묘당을 세워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기에는 한강이 형세는 비록 절승하나 상류인 양근 등처는 모두 물이 얕아서 도보로도 건널 수 있으니 수비하기가 매우 어렵고 임진강, 대동강도 상류가 모두 얕은 여울인데 귀국은 어떻게 지키려 합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누추한 이 나라에 왕림하였으니 실로 천재이루의 다행입니다. 오늘날 방수책을 어찌해야 좋을런지는 오직 대인의 가르침에 따를 뿐입니다. 하자 원해가 말하기를 천천히 별지에 조목조목 나열하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급히 왕경으로 돌아가시어 모름지기 대군이 철수하기 전에 가옥을 수리하고 인민을 안정시키십시오 하였다. 상은 말하기를 대인이 보는 바로는 평양과 경성 중에 어느 곳이 우세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니 원해가 말하기를 내가 본 바로는 평양이 지형은 매우 좋으나 별난이 항상 동네에서 야기되니 이곳에 물러 앉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경성을 제외하고는 거처할 만한 곳이 다시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곳으로 물러나 앉으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형세가 어떠한가를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하니 원해가 말하기를 내가 이 동국 통감을 보니 귀국은 예로부터 서북 쪽만 수비하고 동남쪽은 수비하지 않았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외가 상의 앞으로 나아가 악수하며 말하기를 멀리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머금고 치사하니 상도 또한 눈물을 머금고 치사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6번째 기사 헌문관 교리 김신원을 의주 목사로 삼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7번째 기사 상이 찬획 접반사 김수에게 하교하였다. 그러니 유원회는 전문지리에 밝고 또한 태을수에도 능하다고 한다. 지금 동방이 다시 살아났으니 국가 사이에 무엇이 더 중대하겠는가? 오늘 그가 우리 국사를 논의할 때 심간을 토로하며 조금도 간격을 두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경성으로 돌아가 형세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경성에 간다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경성으로 향할 뜻이 없다면 경은 모름지게 기회를 보아 조용히 그에게 품하기를 우리 국왕께서 대인의 만극한 언덕에 감사하고 있다. 대인이 패방에 와준 것은 천재이루의 다행이니 국왕께서 대인을 모시고 친히 경성에 가서 가르침을 듣고 받들어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억만세 동안 생민의 행복을 누리려 하나 황공하여 감히 청하지 못하겠다. 일이 안정되거든 대인께서 왕립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면 반드시 답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경은 즉시 회개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8번째 기사 신시에 거둥하여 삼경에 숙천부로 돌아오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9번째 기사 전라도 원절사 권율이 아래였다.
지난 4월 8, 9일에 임피현지방 백사, 옥포, 석포의 숨이 3, 4리에 걸쳐 석수 한 줄기가 넓이 두어 자가량 피와 같은 붉은 빛을 띄어다가 조수 때 도로 사라졌는데,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물을 떠서 손바닥에 놓고 보니 붉은 빛은 그대로 있었다고 하니 이상한 이변입니다. 함열현에 있는 웅포의 물도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선조 7월 39권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10번째 기사. 경락이 이자하였는데 대략에 본국의 팔도 중에 어느 도는 어느 업은 모두 외노가 점거하였고, 어느 도는 침범당하였으며 어느 도는 아직 침범하지 않았고, 어느 도는 전혀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세세히 갖추어 기록하여 자복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는데, 회자하기를 평안도, 평양, 부성 및 중화, 상원 등의 군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겪었고, 영변, 숙천, 석천, 정주, 안주, 구성, 삭주, 창성, 의주, 강계 등의 부진과 덕천, 순천, 희천, 은산, 가산, 곽산, 선천, 철산, 용천, 위, 원, 벽동, 박천, 이산, 영원, 자산, 개천 등의 군과 증산, 함종, 강서, 영유, 용강, 삼화, 순안, 강동, 삼덕, 양덕, 맹산, 태천, 은산 등은 현은 모두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황해도, 황주, 해주, 서흥, 평산, 풍천 등 부진과 봉산, 곡산, 수안, 신천, 안악, 재령, 배천 등의 군과 신계, 우봉, 문화, 송화, 장년, 옹진, 강령, 은율, 강âm, 장령, 토산 등 현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겪었고, 단지 연안부 한 성만은 수신이 굳게 지켜 용전 분투하여 적의 사기가 크게 꺾인 채 도주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 여주, 파주, 양주, 수원, 부평, 이천, 인천, 장단, 남양 등 부진과 양근, 풍덕, 가평, 안산, 상령, 안성, 마전, 고양 등의 군, 그리고 용인, 진위, 영평, 양천, 김포, 지평, 포천, 적성, 과천, 금천, 통진, 교화, 연천, 음주, 양성, 양지, 축산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화, 교동 등의 부현은 아직 적이 지경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강원도, 원주, 회양, 양양, 춘천, 삼척, 강릉, 철원 등의 부진과 통천, 평해, 정선, 고성, 간성, 영월, 평창 등의 군과 금성, 울진, 흡곡, 예천, 평강, 금화, 낭천, 홍천, 양구, 횡성, 인제, 안협 등 현은 모두 적변을 겪었고, 또한 점거도 당하였습니다. 경상도, 경주, 성주, 안동, 창원, 김해, 밀양, 선산, 대구, 동래 등의 부진과 초계, 울산, 양산, 청도, 예천, 영천, 흥해, 금산, 함안, 합천 등의 군과 경산, 고성, 거제, 의성, 사천, 진해, 계령, 삼가, 고령, 의령, 하양, 용궁, 언양, 철원, 인동, 문경, 함창, 지뢰, 현풍, 군위, 비안, 의흥, 신령, 영산, 창녕, 기장, 웅천 등 현은 모두 분탕과 점거를 겪었고, 청송, 영해 등의 부와 영천, 풍기, 함양 등의 군과 남해, 영덕, 거창, 봉화, 하동, 청하, 안읍, 단성, 예안, 영일, 장기, 진보 등 현은 모두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고, 단지 진주 성에만 침범이 있었으나 본진 수관이 고수하여 항거하였으며, 참살한 것도 매우 많아 적은 마침내 폐주하였습니다. 함경도, 안변, 덕원, 종성, 경흥 등 부진과 문천, 고원, 삼수, 단천 등 군과 홍원, 이성, 명천 등 현은 적변을 겪었고,
또한 점거하였다가 물러간 곳도 있습니다. 충청도, 충주, 청주 등 진과 청풍, 단양, 괴산 등 군과 문의, 제천, 회덕, 연풍, 음승, 청안, 진천, 영춘, 보은, 영동, 황간 등의 현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당하였던 곳도 있으며 공주, 홍주 등 진과 임천, 태안, 한산, 서천, 면천, 천안, 서산, 옥천, 온양 등의 군과 회인, 진잠, 연산, 이산, 대흥, 부여, 석성, 비인, 남포, 결성, 보령, 해미, 당진, 신창, 예산, 목천, 전의, 연기, 청산, 아산 등 현은 저기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전라도 진산, 금산 등 군과 용담, 무주 등 현은 모두 분탕과 노력을 겪었고 그 외 나주, 광주, 남원, 장흥, 순천, 담양, 제주 등 부진과 보성, 익산, 고부, 영암, 진도, 순창, 김제, 여산, 영광, 나간 등 군과 창평, 인피, 만경, 금구, 능성, 광양, 용안, 함열, 부안, 한평, 강진, 옥과 고산, 태인, 옥구, 남평, 흥덕, 정읍, 고창, 무장, 무안, 동북, 화순, 흥양, 해남, 구례, 곡성, 장성, 진원, 은봉, 임실, 장수, 진안, 대정, 정의 등 현은 모두 적이 침범하지 않았고 다만 전주 부만이 적이 성 밑에 왔다가 수비가 완고함을 보고 침범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숙천부에서 영유현 행궁으로 돌아오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독포사 박진의 승첩 보고에 대해 상이 분부하였다. 아군도 오히려 외적을 이같이 토벌하고 있는데 중국 군사는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서장은 숨길 것이 없으니 판중추에게 보내어 경락에게 보이도록 하라.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간운이 조정을 납포하자고 개청하였으나 상이 연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당초 외적이 물러갈 때에 사람들은 모두 서로 기뻐하는 기색을 띠고 외적이 불원간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추격할 뜻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역설하였는데 지금까지 외적은 부산에 주둔하여 돌아갈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오유 두 장군의 품첩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싸움을 꺼리는 자도 아니요 또한 망령된 말을 하는 자도 아닌데 그들의 말로는 적의 무리가 매우 많고 적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근심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중국군이 철수한 후에 적이 승승장구하여 북쪽으로 향한다면 우리나라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대체로 삼군은 원수에게 속해 있는데 도 원수 김명원의 성품이 상당히 용렬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있게 하는 바이다. 비록 군령을 위반하는 장수가 있어도 한 명도 목을 베어 장대에 매어 달지 못하였으니 예로부터 이와 같으면 장수다운 자를 나는 보지 못하였다. 내 생각에는 전에 내린 정교에 의하여 채차하고 권유를 도원수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다만 전라감사는 어떤 사람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상량하여 아뢰라 하니 회개하기라. 삼가 선교를 받더니 도원수 김명원은 임무를 맡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대부분인 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전일에도 누차 교체하라는 전교를 받았으나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것은 적시가 아닌 듯하여 감히 교체하자고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상교를 바꿔보니 교체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권율이 도원수가 되고 나면 본도 감사를 선발하는 데에 적당한 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한 인물로는 이정암, 성령, 정윤우가 합당할 듯하기에 아울러 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삼인은 모두 미흡하다.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독포사 박진희, 이시연, 김응석, 정희현 등을 거느리고 이러한 승첩을 거두었으니 이는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상께서 영성한 상전을 내리시어 군사들의 마음을 격려하시면 참으로 장려하는 도의에 합치될 것입니다. 다만 김응서와 정희연의 당초 가자를 삭제한 것도 또한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천리 밖에 전진하며 전투하여 누차 전공을 세웠고 또 지금 다시 병사들을 필요하고 군량은 핍집한 가운데서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졸들은 모두 후원상을 받았는데 장관은 오히려 복작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장수들이 해이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울러 복작한다는 관교를 작성하여 보내고 이 뜻을 하서 속에 포함시키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지금 사은사가 가는 것은 당초의 삼경을 이미 회복하였으므로 수사를 서두로 황상의 은혜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나 근래 부산에 적이 아직 주둔하고 있으므로 경락이 처음에는 사은사 보내기를 허락하였다가 이제 잠시 정지하고 기다리라고 한다 합니다. 이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니 사은사를 잠시 중도에 며칠 머무르게 하다가 일이 완결되기를 기다린 후에 출발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이 뜻을 인성부원군 정철에게 하유하셨사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밀양에 주둔하고 있는 적은 많고 박진 등이 거느린 군사는 200명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두었으니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경락이 본다면 반드시 양쪽의 형세를 헤아릴 것이니 비록 대거 경멸하지는 못하더라도 영남에 머물러 있는 명나라의 정예 병을 또한 1만여 명이니 혹 이번 일로 인하여 기세가 높아져서 적을 추격하여 초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장을 상교대로 급히 윤근수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경락에게 보여주어 적세가 약해졌다는 뜻으로 전하여 경락을 충동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정관 한 사람을 보내어 이 서장을 윤근수에게 전달하여 경락에게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군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안으로 각별히 높은 등급으로 논상하라. 박진에게도 이러한 승첩은 아주 가상하게 여긴다는 뜻을 전하고 또한 외적이 물러가기 전에는 중국 군사는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니 더욱 협력하라는 뜻으로 선정관을 급히 파견 하유하여 그로 하여금 믿는 바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두 제찰사 유성룡이 올린 두 통의 장계를 보니 나라를 보호하고 적을 방어하는 계책을 남김없이 다 하였습니다. 그 중에 말한 우리나라의 사정은 일이 급하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일이 지나면 해이해져 조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중국 군사를 머무르게 하여 진수하며 훈련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근무입니다. 군대를 머물게 하는 일은 이미 주달하여 재가를 거쳤으니 응당 실행할 것입니다. 비록 군대를 머물게 한다 해도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 군사가 유유히 세월만을 보낸다면 마침내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될 것이니 이 장계의 내용을 양남 감사에게 하유하여 병사나 스사의 영이 모두 큰 고울과 무장 수령이 지키고 있는 읍으로 하여금 선발하여 조련하고 군용 기계를 제조하여 주야로 학습케 하소서.
그리고 상전 및 우율하는 등의 일도 모두 장계의 뜻과 같이 본사에서 대략 3억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영호의 연에 있는 업들은 아직 적이 물러가지 않는 한 오래 끌 우려가 없지 않으니 군사를 선발하여 전투에 나아가게 하는 것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군사 1만 명은 정병 수백 명만 가지 못하니 여로도의 관병이나 의병의 진에서 용감하고 잘 싸워 일당백할 수 있는 병조를 많이는 얻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한두 명의 뛰어난 자가 있을 것이므로 본사가 이미 각도에서 울린 군공 장계 속에서 상고해 뽑아 놓았습니다. 또한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재진의 관병 또는 의병 장수에게 통유하여 혹은 군관으로 삼거나 혹은 아병으로 삼아 그들을 오래도록 방어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회계를 보니 이와 같이 법령이 해서는 안 된다. 본사는 각별히 힘쓰라. 유성룡은 수길은 염려할 바가 못 된다 하여 내가 방어의 뜻을 두자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두 통의 서장을 보니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모두 지극히 옳은 말이다. 지금까지 비변사에서 이러한 말을 한 자는 아직 없었다. 그의 말을 모두 실행하여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9번째 기사 유영경을 행호조 참의로 삼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10번째 기사 경상좌도병사 권응수가 치게 하였다. 대구부에 남아있던 적은 5월 15일에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물러갔고 그날 중국군의 선봉 이총병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구부로 들어갔으며 청도의 적은 5월 16일에 도망하였는데 평안 좌방어사 김명현, 의병장 조호익, 별장 박종남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11번째 기사 도원수 김명원이 치게 하였다. 중국인 4명이 적중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적의 괴수 1명이 중국 사신 2사람과 함께 바다를 건넜고 두 왕자 이하와 16여건 지금 부산에 머물러 있으며 나머지 외적들은 그대로 머물러 하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개축 12번째 기사 각진에서의 승첩과 노획 보고를 경락에게 다음과 같이 이자하였다. 중화군수 이 공달은 정예하고 용감한 장병을 거느리고 본군의 군현에 복병을 배치 적을 밤에 공격하여 외적 수급 107과를 참액하였고 황주목사 김진수는 본주 조금 계면에 진영을 설치하고 수급 130과를 참액하였으며 양산군수 변몽용은 본군의 용당리에서 외적의 후미부대를 미격하여 수급 85과와 좌이 284타를 베었고 안복장 이승남 박억덕은 평양의 적 35과를 참수하였고 외적이 석탄 지방으로 향하며 인민과 가축을 살해하자 소모관 조호익 등이 난사하여 수급 150가를 베었고 방어사 김응서 등은 임자평에 복병을 배치하였다가 외적을 사살하여 수급 25가를 참액하고 죽산현 지방에 주둔하였다가 외적을 만나자 불의의 난사를 가하여 46과의 수급을 참하였으며 울산군수 김태헌은 안동 지방에 주둔하여 적과 교전 끝에 68과의 수급을 참액하였고 경기 방어사 고언백은 양주 지방에서 외적을 차단 사륙하여 수급 42과를 참액하였고 조방장 홍계남은 용인 지방에서 적을 만나 58과의 수급을 베었고 방어사 고언백은 또 고양지방 여성령에 복병을 배치
외적을 차단 사륙하여 87과의 수급을 참액하였으며 경주 박 의장은 정용한 관병 이경룡 등 100명을 선발하여 먼저 양산군 사화령에 복병을 배치하였다가 적군 200여 명을 만나자 붕정, 포수 등로 하여금 길 양쪽에서 활과 총을 난사하게 하여 수급 53가를 참액하였고 함경부도 절도사 성윤무는 조방장 이지례의 관군 1200명을 거느리고 함흥부 허호리 지방에 진영을 설치하여 수급 47가를 참액하였습니다. 황해도 방어사 이시언은 황주 저봉령에 복병을 설치하였다가 적을 차단 사륙하여 수급 233과를 참액하였고 한명륜 등은 먼저 적암 등지에 진영을 설치하고 의성, 법정 등과 합세하여 44과의 수급을 참액하였으며 금화, 현감, 양응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차단, 살육하여 35과의 수급을 참액하였고 횡성, 현감, 이정회는 파문장, 진여익 등으로 하여금 수급 23가를 배계하였고 창의사 김천일은 전으로 참액한 22과를 바쳤습니다. 단천 군수 강찬은 전으로 참액한 수급이 모두 115과로 함경북도 평사 정문부는 참액한 수급이 115과이며 함경북도 평사 정문부는 참액한 수급이 185과이며 영흥진 절제사 이여령은 먼저 고원 지방에 가서 참액한 수급이 185과요. 우후 한인재는 참액한 수급이 65과이고 안변부사 최전은 관병으로 하여금 천령의 복병을 매복하도록 하여 95과를 수급을 참액하였으며 경상도 절도사 김면은 전라도 이병장 임계영과 최경애를 대동하고 수급 30과와 좌이 133타를 참액하였고 경상 순찰사 한효수는 비장, 조, 김, 광조 등으로 하여금 먼저 동래부 지방에 가서 복병을 회칙해 하여다가 수급 68과를 참액하였습니다. 당직이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신민이 위로 천위를 의지하고 기력을 분발하여 각각 흉추를 초토하여 저마다 참액이 있어 번거롭게 해부에 보고하여 제준을 거쳐 외람되게 상전을 입게 되었으니 부끄럽고 또한 두렵습니다. 우선 전보를 정지하고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다가 유별로 주문하려 하였는데 경락병부의 자문을 받으니 거기에 그 나라 신민에게 엄칙하여 협력해서 외적을 토발해 각도에 참액한 것을 본부에 보고하면 자복에 의하여 일체 상을 준다 하였으므로 본직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래 노획한 소, 말, 기계 및 사소한 물건을 제외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으로 얻은 적의 머리, 귀, 투구, 갑옷 등은 원임, 승무는 교금, 허징을 차출, 암령하여 경사의 본부에 보내니 대체로 수급 483가요 금칠한 투구와 갑옷이 모두 45구이며 좌이는 1989타이고 철 2해는 3정입니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간언이 조정을 나국할 것을 계속하여 개청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윤근수 등을 인견하였다. 안주로부터 오니 상이 인견하고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왔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곡절한 서장에 진술하였거니와 경락이 시켜서 왔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생각하건대 중국에서 경락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하다. 또 들으니 제독이 사람들에게 서간을 보이면서 경락이 논박을 받았다고 하고 또 경락이 외적을 물리친 것을
자기의 공이라고 하여 중국 조정에 주문하려고 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두 장수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니 근스가 아뢰기를 제독도 유종을 불러 군사를 철수하여 귀국하자고 하였다고 하고, 또 제독이 경락의 절제를 받지 않고 반드시 철군하에 돌아가고자 하니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만일 철병한다면 적이 반드시 북으로 올라올 것이니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경은 경락이 논박을 받았다는 말을 못 들었는가 하니 근수가 듣지 못하였다고 했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장수가 우리 조선이 잔피한 사정을 보아 군사를 주둔시키고자 하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대군이 우리에 머무른다면 군량은 장차 무슨 수로 충당할 것인가? 경락은 외적이 경성에서 물러갈 것을 자기 공으로 삼아 중국 조정에 주달하고자 한다. 그간의 국절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제독 또한 대장으로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제독에게 잡품하지 않고 갑자기 적이 물러간 공을 경락에게 돌려 주문까지 한다면 이는 제독의 노여움을 살 뿐 아니라 모든 일이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대략 경락이 나에게 주문을 착용한 것은 공을 요구하는 것과 자기를 변명하는 두 가지 일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토벌하는 것은 당당한 대의인데 적을 유출한 것을 공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경락이 너무 엄하다고 말하므로 나를 대하는 것도 엄하고 거만할까 염려했었는데 막상 보니 너무도 공손하였다. 다만 예문 절차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 부산의 형세는 이미 그림으로 자세히 알았을 텐데 지금 또다시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국 장수의 처사가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부원을 조작하기도 좋아한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박진 등의 군사와 남한 중국 군사가 합류하여 기어이 외적을 초토하자고 경락에게 자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가 만일 실수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방책이 없으니 반드시 5, 6만 군사를 기다려야 외적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5, 6의 품첩을 보면 공격하기 어렵다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 이로써 적세가 호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산 동래 등에 있던 적의 한 부대가 먼저 갔다고 말하던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이는 차차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이 당초에 실책하였다. 만일 중국군이 예기를 타고 적의 기세가 꺾였을 때를 당하여 경기에 진출하여 미리 병사와 무기를 정돈하였다가 적이 물러갈 때 뒤에서 추격하였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적이 멀리 도망하여 운거한 후에야 비로소 추격하고자 했으니 어려운 것이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요정이 처음에는 공격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되었으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였다. 상이 사관을 시켜 윤두수와 비변사, 유사, 당상, 병조판서 이 항복을 부르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외적은 흉포하고 교활하여 우리나라의 군량이 이미 고갈되고 중국군은 멀리서 왔으니 반드시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을 헤아려 알고서 천천히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또다시 악독한 짓을 감행하면 어찌하겠는가. 서울에 있는 외적이 탈없이 물러간 것은 반드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항복하는 것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였어야 하는데 생존하게 했으니 만일 중국으로부터 본토에 도망해 돌아간다면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서툰 군사들은 검수를 배워도 쉽게 익히지 못한다. 낙잠 등이 의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때 손수 칼을 잡고 가르쳤다. 반드시 낙장과 같은 사람을 얻어 그 묘수를 배운다면 그의 섭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낙장은 우리나라의 형세와 인정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싶다는 뜻을 아우러 이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낙장은 우리나라에 온 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정세를 잘 알고 있어 인심이 모두 그가 머무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낙장을 만류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만일 정동지와 조지연까지 머무르게 하면 따로 한 아문을 설치하게 되어 폐단을 끼침이 한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청병하도록 하면서 그 주본에 적이 물러간 사실을 점입하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자신의 공으로 삼고자 하는 데 불과합니다 하고 황복이 아뢰기를 그 뜻을 보면 중국 조정이 반드시 화친 허락을 거르게 여겨 자기를 탄핵하자 우리나라로 하여금 상주토록 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경락의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좌상은 어찌하여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는가? 중국 조정에 무리가 어지럽게 일어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왜적을 격퇴시켰다는 내용을 첨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초에 조공을 허락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는데 하물며 제독과 경락이 서로 화목하지 못함에 있었으리야. 제독이 만일 주본을 본다면 마땅히 너희 나라가 처음에는 싸움을 청하더니 이제는 적이 쫓겨간 것을 경락의 공으로 돌리고 있으니 너희 나라는 매우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주문을 잠시 보류하고 형세를 관망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주문을 멈추게 해야 하는가? 자세히 논의하여 정하라 했다. 두수가 아뢰기를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양식이 고갈되어 먼저 와 있는 병사들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신병을 청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니 구성이 아뢰기를 경락이 비록 중국 조정에서 탄핵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망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만일 새 경락이 우리나라의 일을 유감없이 완전 무결하게 처리해준다면 괜찮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지금 그가 말하는 바를 따르지 않아 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그와 같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경락은 문무대신으로서 고뇌의 임무를 전담하고 있으니 자기가 조정에 직접 청할 것이지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이용하는가? 청병은 중대한 일인데 제독이 만일 이리하여 어찌하여 대장에게 품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된다 하고 또 근수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경락에게 말하기를 청병은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제독 대인에게 품하지 않고 독단으로 주청하면 방해가 될 듯하니 직접 대인이 청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이어 치사하기를 국왕은 여러 중국 장수들의 힘에 의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가 비록 청병이 급하여 제독에게 품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감히 독단으로 청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고 경락이 만일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대 나라에서 주청해야만 한다고 하면 부득이 제독에게 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왕 동파는 사당을 세우고 초상을 그려 그의 덕을 기리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당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수요가 많으면 오히려 사당을 건립한 본의가 중해지지 못할까 걱정된다. 내 생각에는 송엉창과 이 여성 두 장수를 위해 사당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고 이르기를 우리나라 여러 관원은 자신이 직접 집사하지 않고 단지 하리에게만 맡기고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 비록 고관이라도 자신이 몸소 집사함으로 집행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러니 낙 참장은 몸소 도끼를 잡고 장 도사도 자신이 문서를 잡고 손수 개정한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조령 위에 관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옆에 사익길이 많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유원에도 사익길마다 작은 볼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령 위에 관을 설치하고 사익길에는 작은 볼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하였다. 선조실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권유를 도원수로 이정암을 전라도 관찰사로 황섬을 전주 부연으로 박응복을 겸 동지의 금으로 정곤수를
정곤수 유영기를 겸 도총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기를 경상 좌도 관찰사 한효순의 장계에 의하면 제독이 매이한 군량과 말초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우려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본도에 남아있는 곡식을 수집하고 양호에서 운송한 곡식도 아울러 독촉하여 수송하면 그의 보충이 되어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 경상 좌우도 관찰사에게 다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우이정 유홍이 경기 백성들이 모두 파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명첩으로 소를 모집하여 나누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분부하였다. 병사를 모집하거나 곡식을 운반하는 일이 근래 모두 허사가 되었으니 이를 이제 소를 모집하는 것도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경락이 조선에 머무는 장수는 그대 나라에서 바라는 사람으로 청하라고 하였다니 낙 참장도 함께 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사람이 아니면 군사훈련과 기계 학습을 할 수 없게 될까 염려된다. 또 적의 무리가 아직도 남방에 주둔하고 있으니 장래 일을 알 수가 없다. 중령 조령 및 그 밖에 중요한 길은 형세를 조사하여 우선 나무를 베어 목책을 설치함으로써 후일 관을 설치하는 기반으로 삼고 파총관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면 어떻겠는가. 또한 화공 한두 사람을 연경에 파견하여 요동, 광령, 산해관 등에 설치된 진과 성지의 모양을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게 하되 한자 한치까지 세밀히 기록해 오도록 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머무를 장수로는 오유충과 유정 두 사람을 원한다는 뜻을 이미 윤근수, 한응인, 이덕형 등으로 하여금 잘 주선하여 경락 및 제독에게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락의 말이 이제 또 이와 같으니 근수가 이미 고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낙 참장도 함께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뜻을 아울러 당부해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령, 중령 두 요세지의 형세를 세밀히 살펴서 나무를 베어 목책을 설치하는 일은 도 원수와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가부를 상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화공을 보내어 중국의 성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일은 사정이 불편할 뿐 아니라 비록 실정으로서 말하더라도 혹 뜻밖의 의심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 들으니 요동, 광령, 산해관 등의 설치 제도는 규칙 외에 특별히 다른 모양의 제도는 없고 다만 성을 높이 쌓아 못을 깊이 파서 제도가 굉장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록 그림을 만들어 온다 해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가가 전진하는 일은 반드시 예정하여 통용한 뒤에야 여러 가지 공궤를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황해도 감사가 치계하여 품하였고 또 재령으로 써서 말하였는데 본군 엄내는 인가가 적고 풍토가 아름답지 못하여 샘물도 고갈되어 대가가 주필하시기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해서나 경성 중에 진주하실 곳과 시일을 속기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의상이 이르기를 경성은 중국 군사가 가득 차 있는 데다 백골 무더기 속으로 갑자기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을 전에 이미 말했다. 다만 오늘날 사세를 가만히 본즉 중국 장수가 불하여 사기가 우려됨이 많고 적이 오랫동안 운구하고 있어 흉기를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아직은 이곳에 있으면서 사세를 관망하여 채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경락과 멀리 떨어져 시기에 임해 주선해 주지 못하게 된다면 혹 잘못된 계책인지도 모르니 의논하여 하리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도 아직 이곳에 머물면서 경락과 더불어 상통하여 채긍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경성에 외로이 남은 백성들이 날마다 대가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있고
또한 산능을 개수하는 일도 품하지 않은 일이요 많으므로 점차 이주할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 성교를 바꿔보니 사세가 과연 그러합니다. 다만 이곳에 남아있는 식량이 10여일밖에는 도무지 계속될 길이 없다고 하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되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10여일분의 식량밖에 없다면 마땅히 미리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 같다. 다른 고을의 백성의 식량이라도 속히 이 고을로 들여오도록 하라 하였다. 다음 날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일 전교에 다른 고을의 곡식을 미리 이 고을로 들여오라고 하셨지만 대각 오랫동안 본도에 머물렀고 중국 군사도 또한 1년을 넘게 있어 물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므로 이뗄 방책이 없습니다. 해주에 저장된 전세미와 의곡으로 화매한 쌀과 콩이 있고 연안, 배천 등지에서 저장해둔 호남의 곡식을 합산하면 6,000여석은 좋게 있는데 이는 중국군의 식량과는 관계없이 전일부터 유의하여 수집해 놓은 것으로 행제에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려면 장산곳의 수로가 대단히 험하므로 이곳으로 실어올 때 무사하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주는 성이 높고 못이 깊어 믿을 만할 뿐더러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지금은 잠시 해주로 이주하시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미 말했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8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라.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고 장제가 모자라는데 함경도에 쓸만한 인재가 없지 않을 것이고 전공을 세운 자도 있으니 내 생각에는 설만한 사람 약간 명을 교체해 오도록 하여 등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만일 교체해 온다면 그 대임은 군공이 있는 사람으로 제수하거나 본토 토박이로서 상을 받고 승직한 자를 발탁하여 임용한다면 한편으로는 사기도 권장하는 것이니 편리할 것이다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행제소에 한 명의 장수도 없는 것도 과연 원대한 계획이 아니라서 전일 이빈 박진을 불러온 것은 대체로 이 때문이었는데 곧장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함경도 무장 중에 군공을 세워 쓸만한 자는 모두 중지에 있는데 만일 지금 교체해 온다면 그 대임을 뽑기가 어렵고 또 기묘한 관방에 두어 공적을 세우게 한 보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판관 이영, 보을하 첨사 구화 등은 경직으로 교체해 주어 이를 관장하여야 합니다. 들으니 종성판관 이눌은 별난의 촉에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다는데 비록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비웃고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관직에 있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판이 있으니 파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따랐다. 이에 전교하기를, 북도에 장사를 교체해 오는 것은 대체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또 해령부사는 간간히 문관으로 차출하였으니 단천 군수 강찬을 제수하고 변응성은 당분간 머무르게 하여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누의 일은 육진의 변장으로서 파직되어 돌아오면 실리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뢰니 아랜대로 파직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강찬을 해령부사로 차출하라 명하셨으나 신들이 듣기에 강찬은 바야흐로 중병으로 고생한다 했는데 만약 변방 외지에 그대로 머물게 한다면 병 치료가 어려울 것입니다. 찬은 시종의 신하로서 적을 도벌하는데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한 정성이 이미 현저한데 만일 그의 중한 병상을 그대로 두면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니 회령부사로는 변응성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병이 중한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중상이 아니면 보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니 다시 살펴서 하려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강찬은 비창증을 얻어 그 증세가 점점 깊어져서 본읍에서도 직무를 폐지할 지경인데 이러한 중병자를 옮기면 공사에 모두 방해로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응서의 부장 김희안, 통장 임윤세는 장교로서 밤을 타서 도피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처참하라는 일을 계하여 행위하였는데 본도 병사의 첩정에는 임윤세는 순찰사가 이미 전쟁터로 보내었으니 김희안만 처참하는 것은 견동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김희안도 전쟁터로 보내어 임윤세와 똑같이 공을 세우도록 하되 만일 공을 세우지 못하면 전에 계획한 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 고위양 군수 이응성과 문하에 거주하는 겸사보 김응준 등은 범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았으니 장지성, 고득종, 김명윤 등의 예의에 따라 전쟁터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사를 고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종실에 속한 사람은 조관과는 달리 친친하는 뜻이 있으므로 큰 죄가가 없으면 모두 복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후의입니다. 그늘 양경을 수복한 이후 들어온 조관들은 대의로 문책하여 서용하지 않았는데 간혹 의병이나 혹 공고로 핑계되어 서용된 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유독 종실에게만 대의로 문책하여 그들을 박절하게 내보내십니까? 지금 능성, 도정, 이신 등의 상소를 보건대 또한 참고 견디기 어려운 뜻이 있으니 종실은 머무르게 해도 무방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8일 신묘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위중 유홍의 계문에 낙 참장이 조경 등 세 장수로 하여금 화포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였으나 포장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낙 참장은 서울에 있으면서 포수를 익히 알고 있으니 만일 이곳에 있는 포수를 서울로 보내어 그와 더불어 주선하게 하면 이곳에서 독학하는 것보다 그 공이 10배나 될 것입니다. 공기시로 하여금 약간의 인원을 뽑아 속히 보내게 하소서. 화약은 이곳에도 그리 많지 않으니 유홍으로 하여금 우선은 미리 모아둔 것을 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8일 신묘 두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병을 보내줄 것과 군대를 남겨둘 것을 주청함에 대하여 경락이 말하기를 매우 긴급하니 즉시 사신을 차출하여 밤낮으로 달려 북경에 보내야 한다. 만일 주본을 올리지 않으면 내가 독단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로 하여금 주청케 하려는 그의 뜻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지금 만약 이는 불갑을 제독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주청하는 것이 편치 않으니 주의가 경락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스스로 주본을 올리려면 경락이 말한 대로 하고 만일 주본을 올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독단으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 그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일면으로는 즉시 사신을 차출하고 일면으로는 문서를 제작하게 하면 신이 경락에 가서 품하기를 지금 문서를 작성 중이나 다만 이 일을 제독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나라가 주본을 올리는 것은 불편하다라고 하여 경락의 뜻을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경락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사신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주청할 것을 고집한다면 끝내 중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독이 지금 경성에 있으니 가서 품하려면 날짜를 소비할 것입니다. 문서를 발송한 후에 따로 사람을 보내어 원고를 보여주되 다만 이것이 경락의 뜻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해서는 안 되고 혹 원고만 보여줄 수 없으면 문서를 만든 후에 비록 5, 6일이 지연되더라도 가서 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갑을 제독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경락에게 고하면 경락도 응당 지시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주본을 중지하지 않았는데 대병이 혹 철수하여 돌아가게 되면 장차 어찌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확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다음날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치로 말한다면 경락은 대신으로 이미 명을 바꿔서 국경을 나왔으니 조정의 조처는 일체 수신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수신의 뜻이 이미 시행될 수 없다면 중국 조정에서는 반드시 외국에서 보낸 한 장의 글로 인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사정이 어렵지 아니하여 신병을 증파할 수 있다면 경락이 스스로 주본을 쓰는 것이 사체에 합당하니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정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형세로 말한다면 경락의 제본은 6, 7일 만에 조정에 도달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나라가 주청한다면 대략 한 달이 지나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주문을 제작하였다 해도 한편으로 제독에게 품하고 달고하는 것을 보임에 경락이 혹 가부를 계찬하는 일이 있으면 시일만 늦어질 것이니 살이나 형세로 헤아려 볼 때 우리 모두 원편하지 못합니다. 또 명나라의 문무 대신이 모두 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주청하면 사체에서 온당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을 경략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도리어 그런 말을 했으며 또 윤근수를 머무르게 하여 문서를 살피라고 했다 하니 지금 만일 주고를 보이지 않고 먼저 가부를 품하면 과연 옳다고 할 이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다면 속기 문서를 제작하되 적을 유인하여 성에서 내보낸다는 말은 하지 말고 경락에게 보인 후에 가부를 품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제독에게 품한다면 결코 수긍할 이치가 없으니 조사하여 분보할 때 반드시 완전 무결하게 주선하여 조금의 흔적도 없게 하면 혹 그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은 인대할 때 말을 다 하였으니 자세히 살펴서 조치하라 하였다.